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센터장님, 이번 회담은 1차 회담 때와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행사 자체도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하루 당일로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거죠. 예. 그만큼 다양한 전일 만찬이라든가 새로운 이런 이벤트가 추가된 거고요.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첫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예.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가 나와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었지만 예.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담겨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분이 다뤄져야 되는 그런 또 부담도 있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센터장님? 만들어 나가야겠죠. 일단 정상회담,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적어도 보여주기에 어느 정도 그럴싸한 모양까지는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것이 영변 핵시설이라면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 및 폐기, 예.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상응 조치로서 미국이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이나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거. 이 정도는 기본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다면은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폐기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고 거기에 그거를 갖다 와서 구경하는 참관 수준으로 검증을 해라. 예. 이러면 의미가 적다고 보고요. 예. 그 사전에 폐기하기 이전에 치료 채취도 하고 의심 시설도 방문하고 해서 실질적인 북한의 핵 능력을 파악하는 예.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되고 그럼 미국의 상응 조치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 조치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군요. 그런데 오늘 좀 있으면 만찬에서 두 사람이 만나지만 오늘 이 만찬 전까지의 행보를 보면 참 대조적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두문불출했는데 뭘 했을까요? 숙소에서. 아무래도 회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노동신문도 보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회담 준비를 보고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있을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떻게 북측의 협상 전술을 가져가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을 최소화하고 회담 준비에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예. 다른 측면에서는 의전적인 측면에서도 평가는 가능한데요. 그건 예. 뭐냐? 지금 베트남에 미국 정상도 와 있고 북한 정상도 와 있으니까 예. 베트남 측에서는 오늘 첫날은 미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을 갖고 예. 그리고 내일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활동은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의전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협상을 준비하는데 몰입한다. 그것이 가장 이렇게 설득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되죠? 능력은 그렇게 봐야겠지만 사실 국제관계는요. 예. 현실, 사실관계와 국제상계에서의 인정 여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 여부. 예. 그렇죠. 그걸 이제 외교 용어로 리코그니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인정한다, 승인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웃에 어떠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새로. 영토도 있고 주권도 있고 국민도 있어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으면 국가로 인정을 안 해요. 국가 승인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국가 자체는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했다고 해도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관계에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핵보유국이 아닌 거죠. 다만 군사적 측면에서 그 핵능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대응 조치와 억제력의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외교적인 관계에서 북한을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개발 국가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그 지위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우리로서는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만약에 핵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불법적인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는요. 제재를 해제하느냐, 제재를 부과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북한의 핵 개발이 불법적이라고 유엔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명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말만 믿고 가지고 있는 핵까지 포기할 것이냐,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늘 하십니다. 주변에서도 저도 궁금하고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핵을 안 만들겠다, 이건 인정하겠는데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 핵까지 포기를 하겠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 보유와 북한의 경제와 맞바꾸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보유한 채 가난한 나라로 살겠느냐,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겠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북한에게 선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협상 전술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은 단년에 포기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나아가면서 꾸준히 다만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또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과 얘기